옛날 한 시골 마을에 늙은 황소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젊을 때 그는 마을의 자랑이었죠. 넓은 논밭을 묵묵히 갈아내고 무거운 마차를 끌어 나르며 농부들의 하루를 든든하게 지탱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에는 힘이 있었고 그의 눈빛에는 꺾이지 않는 생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그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농사 방법이 달라지고 트랙터와 기계가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황소의 힘을 빌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튼튼한 몸을 가졌지만 새로운 일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그는 점점 잊혀져 갔고 결국 외양간 한쪽에 묶여 하루하루 풀을 뜯으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당신에게 배움은 어떤 의미인가요? 어쩌면 우리는 배움을 젊은 날의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수능을 위해 밤낮으로 공부했던 시간, 취업을 위해 자격증을 따던 열정. 그 모든 것이 지나간 과거가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충분히 배웠다고 착각합니다. 더 이상 배워야 할 것도 배울 필요도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하죠. 하지만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어제 존재하지 않던 기술이 오늘 등장하고 어제 통용되던 지식이 오늘은 낡은 것이 됩니다. 멈춰버린 시간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고립됩니다. 새로운 세대와 소통하는 법을 잊고 새로운 기회 앞에서 망설입니다. 늙은 황소가 새로운 밭 앞에서 멈춰 섰듯이 우리 또한 새로운 삶 앞에서 멈춰 서게 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젊음은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젊게 만드는 건 바로 배움입니다. 배움이 없는 사람은 결국 늙은 황소처럼. 저는 이 말을 들으며 문득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할아버지의 작은 농장에서 본 그 늙은 황소를요. 거대한 몸집, 그러나 이미 둔해진 눈동자. 매일 같은 자리에서 되새김질만 하던 그 모습을 무겁게 제자리에만 서 있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잃게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우리가 숨 쉬는 이 순간에도 새로운 무언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파도 속에서 계속 배우는 사람은 살아있는 생명처럼 움직입니다. 하지만 배우지 않는 사람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세상에서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비유 속에 숨겨진 깊은 진실을 함께 탐구해 보려 합니다.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왜 배움이 우리 존재의 본질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말입니다. 배움은 그저 지식을 쌓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라는 존재를 확장하는 여행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은 새로운 세계와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기를 배우는 것은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것은 세상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늙은 황소에게도 새로운 밭을 갈 힘이 없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황소가 새로운 기술을 배웠다면, 더 효율적으로 땅을 일구는 방법을 배웠다면, 어쩌면 황소는 늙음의 무게를 이겨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을 겁니다. 배움은 늙음을 잊게 하고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는 마법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뇌는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을 원하고 새로운 것을 배울 때 가장 활발하게 깨어납니다. 한 겨울날 오후 도서관에서 마주친 두 사람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구석진 자리에 앉은 한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두꺼운 책을 펼쳐놓고는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허공을 떠돌고 있었습니다. 같은 페이지를 1시간째 넘기지 못한 채 마치 의무적으로 앉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표정에는 피로감이 역력했고 주변에서 들려오는 페이지 넘기는 소리에도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맞은편 테이블에는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작은 노트북 앞에서 집중하며 무언가를 타이핑하고 계셨는데 모르는 것이 나올 때마다 옆에 있던 젊은 대학생에게 조심스럽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마다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연신, 아, 그렇구나 하고 감탄하시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요. 이 대비되는 두 모습을 보며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 황소가 늙어 보인 이유는 단순히 시간이 흘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을, 배우려는 의지를, 성장하려는 열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진짜 늙음은 배우기를 멈출 때 시작됩니다. 호기심이 사라질 때,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할 때, 이미 다 안다고 착각할 때 말입니다. 사람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몸은 여전히 움직일 수 있지만 마음이 배우기를 멈추면 세상은 어느새 우리를 지나쳐 갑니다. 우리가 익숙한 방식, 편안한 틀에만 머무르다 보면 새로운 것에 적응하는 힘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스스로 세상과의 거리를 넓히게 됩니다. 우리의 뇌는 근육과 같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위축됩니다. 신경과학자들은 이를 뇌의 유연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뇌는 죽는 순간까지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 수 있고 새로운 것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능력은 우리가 계속해서 자극을 주고 도전을 할 때만 유지됩니다. 제가 알던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75세에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하신 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우스 잡는 것도 어려워하시더니 1년 후에는 인터넷으로 전 세계 친구들과 소통하고 계셨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야. 라고 말씀하시던 그 할머니의 눈빛은 그 어떤 젊은이보다 생생하고 밝았습니다. 반면 저는 40대 초반에 이미 배울 것은 다 배웠다며 새로운 도전을 회피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느껴지는 것은 안정감이 아니라 정체감이었습니다. 배움을 멈춘 마음은 마치 운동을 멈춘 몸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내부에서는 서서히 경직되어 갑니다. 유연성을 잃고 적응력을 상실하며 결국 변화하는 세상에 뒤처지게 됩니다. 어느 날 누군가가 새로운 기술을 얘기합니다. 그때 속으로 이런 말이 떠오릅니다. 그런 건 나랑 상관없어.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워. 그냥 예전처럼 하는 게 편해. 이 말들이 마음속에 자리 잡는 순간 우리는 이미 배우는 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생각보다 큽니다. 대화 속에서 낯선 단어들이 하나둘 들리고 젊은 세대의 이야기가 멀게만 느껴집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마음은 이미 고립된 섬처럼 외로워집니다. 배움은 교과서 속 지식을 채우는 것만이 아닙니다. 책 한 권에서 얻은 통찰, 누군가의 경험담에서 배우는 지혜, 낯선 문화 속에서 느끼는 새로운 시선, 이 모든 것이 배움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 이 겸손이야말로 배움의 문을 여는 첫 걸음입니다. 배움이란 세상을 향해 마음을 활짝 여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열린 마음은 세월이 만든 주름보다 더 깊이 사람을 빛나게 만듭니다. 여기 대조적인 두 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한 명은 70세입니다. 그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편집을 배우고 심지어 외국어 공부까지 시작했습니다. 그의 하루는 항상 분주하지만 그 분주함 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다른 한 명은 50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뭘 해? 그냥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아무것도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그의 하루는 평온하지만 그 평온 속에 활기가 없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나이가 아니라 표정이 두 사람을 갈랐습니다. 70세 친구의 눈은 여전히 호기심으로 반짝이고 50세 친구의 눈은
이미 모든 걸 내려놓은 듯 흐릿합니다. 왜 배움이 중요한가? 배움은 단순히 똑똑해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은 매일 변합니다. 기술, 문화, 인간관계의 방식까지 변합니다. 배우지 않으면 변화는 두려움이 됩니다.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새로운 것을 해냈을 때 느끼는 성취감은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를 당당하게 만듭니다.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새로운 것을 알면 대화의 폭이 넓어집니다. 세대 차이를 넘어 공감할 수 있는 연결이 생깁니다. 지식과 지혜의 차이. 여기서 중요한 구분을 해야 합니다. 배움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배움은 아닙니다. 단순히 정보를 축적하는 것과 진정한 지혜를 얻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요즘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인류의 모든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정보가 많다고 해서 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보에 매몰되어 본질을 놓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진정한 배움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새로운 경험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기존의 편견을 의심하며 더 나은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단순히 무엇을 아는 것이 아니라 왜 그리고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는 것입니다. 저는 한때 책을 많이 읽는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일주일에 책 한 권씩은 꼭 읽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지혜로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요. 진짜 변화는 그 책의 내용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생각하는지가 바뀔 때 일어납니다. 지식은 머리에 쌓이는 것이지만 지혜는 마음에서 우러나와 삶 전체를 바꾸는 힘입니다. 배움이 없는 사람은 늙은 황소와 같다는 말에는 또 다른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고정관념의 포로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황소는 매일 같은 루틴을 반복합니다. 같은 자리에서 풀을 뜯고 같은 시간에 물을 마시고 같은 곳에서 잠을 잡니다. 이것이 편안할 수는 있지만 성장은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움을 멈추면 기존의 생각과 패턴에 갇혀버립니다. 원래 그런 거야. 세상은 그런 곳이야. 사람은 안 변해라는 말들이 입버릇이 됩니다. 하지만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기술도 사회도 사람들의 가치관도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흐름에 적응하지 못하면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자신의 가능성까지 제한해버린다는 점입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라며 스스로에게 벽을 치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한 중년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20년간 같은 회사에서 같은 일만 해왔던 분이었는데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이런데 무슨 새로운 걸 배워라며 체념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배우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새로운 재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더군요. 진작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요. 우리는 모두 미지의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움을 포기하는 순간 그 가능성의 문은 닫혀버립니다. 배움을 시작하는 법. 배움을 시작하는데 큰 돈도 특별한 재능도 필요 없습니다. 모르는 단어를 들으면 메모하기. 하루 10분, 책 한 장이라도 읽기. 새로운 취미 한 가지 도전하기. 젊은 세대에게 기술 배우기. 여행지에서 현지인 생활 관찰하기. 작은 호기심이 쌓이면 인생은 훨씬 넓어집니다. 겸손함과 열린 마음. 진정한 배움은 겸손함에서 시작됩니다. 소크라테스가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고 했던 그 지혜로운 무지의 정신 말입니다. 자신이 아는 것이 얼마나 미미한지 인정할 때 비로소 새로운 배움의 문이 열립니다. 어린아이들을 보세요. 그들은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왜?
어떻게? 뭘까? 이런 질문들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부끄러움이나 체면 같은 것이 없습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모르는 것을 숨기려 하고 아는 척하려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경향이 강해집니다. 이런 것도 모르냐는 시선이 두려워서 질문하기를 주저합니다. 이것이 바로 배움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입니다. 자존심과 체면이 호기심과 학습 의욕을 억누르는 것입니다. 저 역시 한때는 그랬습니다. 모르는 것을 들키는 게 창피해서 아는 척하며 살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지낸 시간들을 돌아보면 그때가 가장 성장이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진정한 자신감은 모든 것을 안다는 착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배움의 과정에는 반드시 실패가 따릅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면 실수하기 마련이고 때로는 크게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늙은 황소와 같은 사람들은 이런 실패를 견디지 못합니다. 실패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만 맴돌며 살아갑니다. 반면 진정으로 배우는 사람들은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봅니다. 영국의 발명가 제임스 다이슨은 청소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5,000번이 넘는 시제품을 만들었지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실패가 아니라 더 나은 방법을 찾기 위한 과정이었다. 배움이란 편안함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익숙한 것을 떠나 낯선 것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불편함과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피하려고만 한다면 결국 아무것도 배울 수 없습니다.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애벌레에서 벗어나야 하고 그 과정에서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40세가 넘어서 새로운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간단한 문장도 제대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부끄럽고 좌절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견디고 나니 단순히 언어만 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문화를 이해하게 되었고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나도 여전히 배울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영원한 학습자로서의 삶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지위가 높아져도 성공을 거두어도 여전히 배우는 자세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매일을 새로운 발견과 성장의 기회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듣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일상의 작은 경험에서도 배움을 찾고 다른 사람과의 대화에서도 새로운 관점을 얻으며 심지어 실패와 좌절에서도 의미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배움이 없는 사람은 늙은 황소와 같다는 말은 우리에게 경고이자 동시에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경고라면 현재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돌아보라는 것이고 희망이라면 언제든 다시 배우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늦지 않습니다. 새로운 책을 펼쳐보세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세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보세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호기심을 깨워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정한 젊음은 나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배우려는 열정에 있다는 것을요. 배움의 여정의 끝은 없습니다. 그 여정 자체가 우리를 살아있게 만들고 의미 있게 만들며 아름답게 만듭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새로운 무언가를 배우며 어제보다 더 나은 자신이 되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배움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도 새롭게 알게 될 것이 있다는 설렘. 그 설렘은 하루를 살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배움이 없는 사람은 늙은 황소와 같습니다. 힘은 남아있지만
세상 속에서 길을 잃은 존재. 그러나 배움이 있는 사람은 나이를 넘어 언제나 새로운 길을 찾아갑니다. 오늘 하루 아주 작은 것이라도 새롭게 배워보세요. 그 작은 한 걸음이 인생의 속도를 거꾸로 돌릴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나를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배움입니다. 배우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마음은 끝없이 젊을 수 있습니다. 배움이 없는 사람은 늙은 황소와 같다는 말로 시작했던 우리의 대화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변화의 씨앗을 심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진 분이 계신다면 그것은 여러분 안에 아직도 배움에 대한 열망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마음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리고 혹시 지금까지 배움을 미루고 계셨다면 오늘이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라도 좋습니다. 새로운 책 한 권, 새로운 사람과의 대화 한 번, 새로운 도전 하나. 여러분이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신다면 앞으로도 더 많은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작은 영감이 될 수 있는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젊음은 나이에 있지 않습니다. 배우려는 마음, 성장하려는 의지, 변화를 받아들이는 용기에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가 영원한 학습자로서 한 걸음 더 성장해 나가시기를 응원하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별책룸이었습니다.